안녕하십니까. 오픈CV 컴퓨터 비전 1강 강의를 맡게 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45차시에 걸쳐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면 강의에 비해서 전달력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오픈CV나 AI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정말 많이 뜹니다. 오류가 뜰 경우에 바로바로 저희에게 Q&A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Q&A 세션이 있지만 그 Q&A를 첫 번째 부분에서 막히면 두 번째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개인 톡이나 아니면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Q&A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약간 자율주행의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넘기고 들으셔도 되고 무관하고, 그리고 보더라도 이제 실습 부분들을 꼭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CV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오픈CV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한 번씩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이론과 실습이 조금 같이 병행되는 강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지만 실습에서 활용하는 코드에서는 그게 훨씬 더 훨씬 더 간소화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습은 꼭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강의를 찍고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약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 비전 1강 강의 바로 OT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커리큘럼을 조금 약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의 커리큘럼은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일단 오픈CV의 기초, 이미지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VS 코드. 저희가 2가지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VS 코드는 가상환경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환경을 설치하는 부분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CV 패키지나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그리고 넘파이 같은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설치하면서 그런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CV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픈CV에서 저희가 배울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이미지랑 동영상 로딩.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로딩, 그리고 데이터 이진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전처리. 이진화도 전처리에 포함되지만 데이터 전처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색상 검출, 색상 탐지, 여기서는 색 공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 경계 검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컨투어를 배우면서 이제 엣지 디텍션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 라인, 직선 검출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OI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 이거는 관심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관심 영역이라는 뜻이고, 이 ROI까지 배우면서 오픈CV의 전반적인 저희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능들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건데, 최종적인 실습은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차선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14주차에서 15주차 사이에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최대한 차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물론 차선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오픈CV 기능들을 하면서 차선 인식 코드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추구하는 강의 방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저는
서로 소통하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하는 내용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모르는 것들을 이 강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를 배웠으면 A를 통해 B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CV 그리고 AI까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노력할 테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 오늘은 좀 약한, 좀 쉬운, 러프한 강의들만 좀 준비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할 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구글 콜랩,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두 가지인데, 구글 콜랩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서버로 코딩을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버 라이브러리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배울 건데, 왜 두 가지를 둘 다 배우냐, 하나만 배우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구글 콜랩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오류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덜하고, 컴퓨터마다 서로 모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서 되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구글은 서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구글 콜랩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GPU입니다. 오픈CV 말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CPU로 진행하거나 그럴 때보다 구글 콜랩에서 제공이 되는 GPU, 테슬라 T4라는 GPU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글 콜랩도 같이 이용할 예정이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럼 왜 이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픈CV 강의 전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배웠을 텐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로컬이죠. 로컬이라는 뜻은 이제 내가 그 라즈베리 파이 내부에 있는 기능들, CPU들로 이제 코드들을 짜서 돌리고 실행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캠 사용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해서 진행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처리.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지 처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정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처리의 정의는 이미지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는 프로세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봤을 때 대체 이게 어떤 뜻이지? 라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킥보드를 탐지를 합니다. 킥보드 탐지하는 부분에서 이미지 처리는 이 AI를 통해서 킥보드를 탐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이미지 처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을 띄우고 실시간으로 창을 띄우고 일단 글씨를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미지 처리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를 보시면은 사이드워크라고 되어 있죠. 인도랑 차도를 구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도 차도를 구분할 때 저는 이 경계선들을 이용을 해서 인도 차도를 인식을 했는데, 이 경계 구분이나 그리고 또 이제 사이드워크라고 판단하는 그런 코드들, 이렇게 보여주는, 내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처리들을 모두 이미지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들을 모두 이미지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미지, 그냥 이제 사진 촬영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픽셀의
집합입니다. 픽셀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미지들 사진 찍었을 때 지금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둘 다 이미지인데 오른쪽은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을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픽셀이 깨졌다, 화질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은 화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왼쪽은 왜 화질이 좋고 오른쪽은 왜 화질이 안 좋냐? 사실상 왼쪽 그림도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모네모하게 픽셀들이 다 잘려있죠. 왼쪽 그림도 같습니다. 매우 확대를 하면 약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모칸이 여러 개 모여서 보이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왜 픽셀을 왜 얘기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지는 여기 1080개, 여기 1080개, 1080 곱하기 1080의 사이즈의 이미지는 픽셀들이 가로로 1080개, 세로로 1080개의 픽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미지이고, 오른쪽 108 곱하기 108은 동일하지만 108개의 픽셀과 108개의 픽셀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상세 정보를 들어가거나 속성을 들어가면은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1920 곱하기 720 그런 것들이 1920 픽셀에 720 픽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픽셀을 왜 얘기했냐? 일단 다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픽셀, 이 픽셀이라 하면 색깔을 담아요. 색을 담습니다. 하나의 색상을 담습니다. 그 하나의 색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까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약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픽셀, 하나하나의 이 픽셀들은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RGB죠. RGB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의 삼색이라고도 부르죠. 빛의 삼색들이 모여서 모든 색들을 모두 표현합니다. 컴퓨터도 동일하게 하는데 컴퓨터는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행렬,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RGB. 하지만 이 아래에 해당하는 게 0에서 255까지 얘도 똑같이 블루도 동일하게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말을 합니다. 250으로 가까워질수록 쨍한 빨간색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네, 0으로 가까워질수록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5, 255, 25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흰색이 되겠죠. 빛의 삼색이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합쳤을 때 만들어지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미지는 픽셀의 집합체이고 픽셀은 배열, 이러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배열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들을 오픈CV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게 오픈CV이기 때문에 오픈CV에서는 배열이 기본적인 RGB 배열이 아니라 비주얼 배열입니다. 비주얼 배열은 이제 블루, 그린, 레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냥 RGB에서 R이랑 B의 순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하나를 불러왔어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이미지를 표현을 해라 라고 하니까 array, 배열로 표시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배열로 표시하는데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냐면 자,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이런 이미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 화면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오픈CV에서 B, G, R 배열로 한다 했죠. 지금 이 빨간색은 0,255입니다. 사실상 제가 설정을 했어요. 맞는데
되게 쨍한 색깔로 255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록색은 green이니까 0,255,0입니다. 블루는 255,0,0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은 빨간색 플러스 초록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0,255, 중간이 green이니까 마지막이 red니까 25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27,가 돼야 되는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쨍한 색깔들로 넣었습니다. 물론 127, 해도 노란색이 어느 정도 나와요. 색은 노란색이 나오지만 이 정도로 쨍한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명도가 높고 밝은지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숫자고요. 그 숫자들을 250으로 넣었다고 얘가 흰색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 저희가 흰색을 만들려면 세 가지의 색깔을 다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간색 후레쉬랑 초록색 후레쉬를 섞으면 노란색 후레쉬가 되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둘 다 255를 넣어도 이렇게 쨍한 노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2 곱하기 2 픽셀이죠. 두 칸이니까 이 그림을 배열로 나타낸 부분이 지금 바로 이 array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부분이 1,1입니다. 1,1 부분, 이 부분 지금 1,1 부분, 0,255 빨간색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2 부분 해서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쪽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 부분은 바로 밑에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표시한다 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픈CV에서는 대체 어떤 것들을 하길래 이런 이미지에서 배우냐? 오픈CV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변환시키거나 처리를 하거나 흑백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CV 기능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크게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오픈CV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미지를 읽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0 곱하기 1080, 아까 그 이미지에서 108 곱하기 108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이미지 자체가 오픈CV로 크기를 조정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윤곽 검출들을 할 수 있고, 이미지의 색 변환도 할 수 있고, 회전, 그리고 밝기 조정, 이미지를 자르고 실시간 영상 처리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CV 기능은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배울 내용들은 아까 커리큘럼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정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CV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 전 처리들을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흑백 처리. 이제 오픈CV의 기본 내장 함수로 흑백 처리라는 함수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흑백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고, 또 이 흑백 사진을 이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는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회색도 섞여 있죠. 검정, 흰색, 그리고 회색, 짙은 회색 많이 있습니다. 색깔이. 그런 식으로 섞여서 만든 흑백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 사진은 완전 검정과 흰색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진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색 채널에서 지금 흑백으로 바뀌면 흑백은 1채널인데 이 1채널도 동일하게 0에서 255까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진화는 그러면 0과 1, 검정과 흰색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간단하게 러프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물론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이 반대의 기능, 이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노이즈를 약화시키기 위해 블러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 전 처리들을 오픈CV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오픈CV에서 이런 식으로 윤곽 검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곽 검출이라 하면 이제 이런 왼쪽에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지금 윤곽 부분들, 이런 꽃 윤곽 부분들을 검출하는, 이런 식으로 검출하는 프로그램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픈CV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QR코드는 저희의 만족도 조사 QR코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전체를 듣고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가 아닌, 저희가 이번 첫 번째 OT나 그런 설명 방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한 피드백들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 코드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QR코드 한번 찍고 이제 만족도 조사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소통하는 강의를 지향한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는 최대한 많은 거를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 손 제스처나 아니면은 펜이나 이런 펜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대면과 비대면은. 그래서 저희가 대면 Q&A 세션 때 한번 쭉 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정리를까지 같이 좀 진행하면서 복습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한테 좀 요구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료를 추가 배포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저희 구글 콜앱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진행한 실습은 이제 흑백 부분과 이미지 처리들의 간단한 부분들을 몇 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구글 콜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구글 콜앱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콜앱을 이제 설치하고 이제 구글 콜앱을 띄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구글 콜앱에 이제 제가 원하는 파일을 띄우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보시면은 L1부터 오픈CV 폴더 안에 렉처 1부터 렉처 9까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렉처 1에 콜앱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IPYNB 이 폴더로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보시면은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런타임 연결을 이렇게 진행을 해놨고요. 저는 이 런타임 연결 중에서 런타임 유형을 이제 T4 GPU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줄 건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는 무엇이냐? 원래대로라면 이 구글 마운트가 없어야 돼요. 지금 다시 런타임을 할당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콜앱에서 가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런타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 파일들, JPG 파일이나 그런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이 가상 환경에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From Google Colab Import Drive. 제가 이 코드들을 다 넣었는데 누르시고 계속 함으로써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가 진행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가 되면은 이제 왼쪽 가상 환경에 구글 드라이브, 아마 폴더 이름은 드라이브라고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뜨고, 그 폴더 안에 마이 드라이브에 오픈CV 그리고 렉처 1부터 렉처 9까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희 이 중에서 렉처 1이니까 렉처 1 폴더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플라워 이미지 다 있죠. 네, 이미지 잘 업로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바로 코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이미지를 먼저 출력하는, 이미지를 내가 불러오는 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 오픈CV를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미지를 이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되어야 됩니다. 오픈CV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import cv2 오픈CV를 임포트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import cv2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구글 콜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출력하는 cv2 이미지 쇼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글 콜앱 패치로 이제 cv2 언더바 ebc show를 통해서 코드를 새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러리,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임포트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의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 해주고 경로 복사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동일하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 패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로는 무조건 이 따옴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변수를 지정을 해뒀고요. 지정한 변수를 또 이미지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란 변수 안에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image cv2 image read 하고 변수 저장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지 패스는 오른쪽 이 부분과 같으니까 위랑 아래랑 같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이미지 패스로 저장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read cv2 이 im read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배열, 저희가 이미지는 배열 처리를 했었죠. 배열로 읽어오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BGR의 3채널로 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배열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패스는 제가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실행하면은 변수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도 최대한 알려드리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변수를 출력하고 이미지의 배열로 저장을 했으니까 똑같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배열로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출력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출력할 때 cv2 image show라는 함수에서는 이 배열을 또다시 jpg 이미지로 저희에게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좀 출력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flower jpg 비교를 해볼게요. flower jpg와 동일한 사진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미지를 출력하는 코드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흑백 처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미지 출력을 했었고, 이미지라는 변수에 제가 배열로 저장을 했었죠, 이미지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미지의 배열을 저희가 설명드렸던 컬러 이미지를 흑백 처리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convert color BGR to gray가 됩니다. 제가 아까 색깔 얘기했었을 때 BGR 3채널의 색상이 있다고 했었고 gray, 흑백은 1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채널을 1채널로 변환시켜주는 내장 함수가 오픈CV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함수 convert color에 cv2.color BGR에서 gray로 변환을 해라 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gray 이미지, 흑백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ay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gray 이미지를 출력하는 코드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cv2 imWrite, 이미지 write를 통해서 저장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장이 이미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고 바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흑백으로 변환하고 흑백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흑백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전 이미지가 흑백으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흑백 이미지가 제가 1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흑백 이미지를 저장한 gray 이미지라는 변수 안에는 또 1채널로 배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완전하게
1채널의 배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채널 배열까지 해서 흑백 처리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흑백 처리가 되는 과정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아까는 convert color에 BGR to gray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convert color에 BGR to gray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시켰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이미지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흑백 이미지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내장 함수인 save to image read grayscale 이런 식으로 통해서 흑백 이미지로 바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똑같이 이미지를 출력시키면 동일하게 흑백 사진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흑백 이미지가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했던 게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실습은 이미지 이진화까지 하고 이번 실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미지 이진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흑백 이미지의 경우 187, 31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255까지 텍스트를 약간 쓰면서 진행을 할게요. 0에서부터 255까지의 배열을 0과 1의 배열로 만드는 과정을 이진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연산 처리를 줄일 수가 있겠죠. 0에서부터 255가 0과 1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0과 1로 나누느냐? 그 기준을 저희가 임계값을 잡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계값을 100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0부터 100까지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부터 255까지는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임계값을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코드 바로 보겠습니다. 똑같이 흑백 이미지로 읽어온 과정, 이 과정에서 이진화를 진행할 건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확인차 넣어놨고요. 이진화를 위한 임계값 설정,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계값입니다. 그 임계값은 저희가 이번에는 255의 중간값인 127로 많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127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127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다 0이 되는 거고 127보다 위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진화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진화를 적용시키는 과정도 똑같이 오픈CV의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threshold, 이 임계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만들어주는 0과 1로 표현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이미지, 저희가 이미지를 흑백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흑백 이미지를 임계값인 127로 이제 분류를 해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0에서 255까지를 나눠줄 거고 convert binary, 이진화를 통해서 나눠줘라. 0과 1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이 바이너리 이미지의 배열로 저장이 되고 그 이미지를 똑같이 바이너리 이미지를 이미지 show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검은색 사진과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의 배열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임계값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계값이 5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0에서 50까지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범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0이 되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흰색 부분, 1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사진이 훨씬 밝아지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0으로 설정하게 되면 0에서 200까지는 0이기 때문에 밝아지는 부분은 200에서 255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훨씬 더 어두운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계값을 언제 설정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선 인식을 할 때 차선을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검은색과 완전히 흰색으로만 나눠서 차선만 가져가고 싶다. 차선은 흰색이고 도로는 대부분 회색입니다. 그래서 인계값을 170, 180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검은색을 최대한 가져가고 완전 흰색인 차선들만 흰색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차선 인식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진화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진화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진화 과정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렉처 1에 있는 코드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생성과 블러 적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윤곽선을 검출하는 부분들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이 코드에 대한 설명들은 저희가 차차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 그냥 한 번씩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렉처 1에 추가로 픽셀 아트라는 코드를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보실게요. 픽셀 아트라는 코드를 넣었는데 이 픽셀 아트라는 코드는 제가 1080 곱하기 1080의 이미지를 108 곱하기 108로 바꾸는 cbit resize라는 함수, 이미지의 크기를 바꾸는 함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픽셀 이미지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한 제가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오픈CV의 기능들을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코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줬었죠. 한번 그냥 실행시키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배열들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는데 저장한 사진을 한번 보면은 2 곱하기 2 픽셀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정말 좀 약간 작은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파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작은 점 같은 부분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서 그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제가 PPT에 넣어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배열로 짤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짜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글 콜앱의 렉처 1에 있는 코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드 실습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강조 하나만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과정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오픈CV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코드들을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세션 때 이제 Q&A 세션 때 한 번씩 총정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 총정리를 진행하기 전에도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 넣어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강좌가 정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차를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QR코드를 통해서 구글 폼 설문조사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강좌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8월 12일까지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배워가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주차 강좌, 오픈CV 1주차 강의, 오픈CV 강의를 맡은 김태형입니다. 감사합니다.